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주들이 좀 힘을 내줘야 우리나라의 이제 투터 반도체주도 같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일 텐데 이번 주 들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나타내면서 오늘 굉장히 좀 주요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율 투자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3일간에 10% 이상 빠졌다. 자, 네네. 엔비디아 이제 공식적으로 좀 조정 국면이지 않냐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라요. 슈퍼마이크론 컴퓨터가 오늘만 마이너스 8%, 퀄컴이 마이너스 5%, TSMC 다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변동성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조정이죠. 아, 네. 아니라고 강변하고 싶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10% 이상 빠졌을 경우에 바로 반등을 못하면은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룰을 그대로 정하면 조정은 확실한데 그 확실히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엔비디아 실적을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예, 네. 목요일 아침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요. 그래서 그때 마이크론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러한 그 AI 주식에 대한 고점 논란 또는 기술적인 부분 간에 많이 오르면 반락했다는 그 조정을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좀 뭔가 something new를 새로운 거 내지는 좀 더 파괴력 있는 좋은 얘기를 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적 자체의 넘버는 별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그 엔비디아가 이제 10% 이상 고점에서 빠지고 나서 반등을 한 적이 3번 있었어요. 작년 10월에 있었고요. 올해 2월에 있었고 올해 4월에 있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3일 연속으로 빠지고 반등한 적도 있고 4일 연속 빠지고 반등한 적도 있고 하루에 10% 빠지고 그 다음날 반등한 적도 네. 있어요. 바로 반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뭐 그전에 옛날은 모르겠고 이제 주가 올라온 상태니까 가장 최근에 3번의 케이스가 가장 비교할 만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고점대가 15% 이상 빠진 것 같고 종가 기준으로도 한 13% 빠진 것 같으니까 오늘 밤에도 만약에 흐리멍덩하거나 최악의 경우에 마이크론 실적 나올 때도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은 확실한 조정입니다. 이게 근데 이 조정이 펀더멘털이 지금 일주일 사이 바뀌었느냐 이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마이크론도 빠졌고 브로드콤도 빠졌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마이크 컴퓨터라든지 뭐 다른 쪽은 다른 이유 때문에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칩만 파는 게 아니고 서버 렉을 한다 그래갖고 그 관련되는 주식들은 좀 더 빠지냐는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고점대에 빠진 상태에서 수일 내 반등이 없으면은 거의 80% 확률로 일단 최소한 기간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오늘 내일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건 어저께 한국이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어요. 반도체가.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P5 같은 경우에 공장을 새롭게 잠깐 공장을 질량하고 하다 멈춘 게 있거든요. P5 1월 달에 하려다가 멈춘 게 있는데 그걸 다시 땅 파고 고르고 하는 기초 작업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오늘도 뭐 나쁘게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어제만큼의 험악하지는 않을 가능성 이 정도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내부자 매도가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기사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아마 주가의 불안감도 좀 가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습니다. 네네. 펀더멘털의 이상은 아니고 이런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조정 국면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말이죠. 네. 그게 이제 하는 순간에 오늘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먹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꼭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한국말로는 애누리, 에러 오브 마진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단계에 도달하는 건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얼마 정도 할인하냐면 장이 무척 좋을 때 유동성일 때는 한 10% 할인하면 되고 아니면 노멀하면 20% 할인하면 됩니다. 그럼 최근 목표 주가 $200 나왔는데 $200은 최고 높은 거니까 제해놓고 최근 높이면 한 160 정도 달러가 보통 높아진 주가 목표 주가에 근접한 것 같거든요. 곱하기 0.8을 해보십시오. 얼마죠? 그럼 120에서 125달러, 130달러 요 사이입니다. 네. 그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지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 투자가들이 못 산 사람들이 들어올 용기를 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일반적으로 지지선이라는 뭘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하루 이틀 내지는 어떤 분기점, 아까 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뭔가 분기점이 나와야지 어떤 그 힘을 받을 것 같아요. 파격 할인이다, 이제 세일이다. 자,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파격 할인은요, 목표 주가 목표 0.7 정도 되는 파격 할인입니다. 네네. 67이 40이 하면 170, 40 하면 한 $110 깨지면은 파격 할인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0.8 막 이탈했을 때는 어떤 공격적인 보다는 사람들이 좀 주저주저할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아까 마이크론 실적 나올 때까지 아마 기다릴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엔비디아 때문에 영향을 받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다른 종목은 좀 다른 얘기고 마이크론이라든지 그거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하고 코릴레이션이 많습니다만은 이번 경우에는 어저께 미리 맞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번 주까지는 마이크론 실적 넘버 말고 거기서 컨퍼런스 코멘트가 더 중요한 그 피벗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는 엔비디아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오늘 오후부터 목요일 아침까지는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갖고 약간은 온도를 달리할 가능성, 이건 희망입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주요한 썸띵이 바로 목요일에 확인할 마이크론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요. 마이크론 실적도 악재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게 다시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분위기 쇄신이 될 수도 있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좀 긴장감이 돌겠네요. 네, 긴장감이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60%는 어저께 돌았고요. 네. 오늘 한 20%, 30% 돌면은 이제 찌꺼기 남은 것이 내일 하겠습니다. 먼저 다행히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먼저 받았다라고 했는데 SK하이닉스의 좀 하락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염려가 있는데 지금 연이은 미국 행을 선택한 삼성전자와 SK 회장들의 이제 차세대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는 편인데 또 삼성전자는 7월 5일에 이제 잠정 실적을 냅니다. 국내의 기술주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거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많이 빠진 거는 하이닉스 삼성보다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먼저 올라서. 예, 그리고 삼성은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실적이 7월 5일 발표되니까 그때가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있으니까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 기대치 싸움이에요. 그래서 리포트가 나올 때 여러분 보셔야 될 게 그것이 진짜 썸띵 뉴가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반복인지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 나오는 것인지 내려간 상태 나오는 것인지 그 활용을 달리하지 않으면은 표면적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조금 좀 곤란할 수가 있는데요. 하이닉스 리포트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하우스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외국계 하우스 30만 원이 미리 있었는데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보통은 좋습니다. 특히나 이익 전망을 높였기 때문에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의 전망이 2분에 의하면 무려 5조 8천억입니다. 컨센서스가 5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다른 사람보다 엄청 높은 이익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좋은 뉴스이죠. 근데 제가 조금 걱정했던 거는 금요일날 이거 장 끝나고 저는 늦게 확인했는데 제목이 더할 나위 없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으면 더할 나위 없기 때문에 더 가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말을 제가 비꼰다고 얘기하는데 비꼬는 게 아니고 경험하시면 알아요. 더할 나위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주가가 더 가는 겁니다. 이분이 목표 주가하고 이익 전망치를 한 거는 이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주가가 그 사이에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 전망이 올해가 25조고 내년에 35조인데요. 내년 전망 35조가 최근에 높아진 아주 높은 40 몇 조 대비했을 때는 낮기 때문에 26년치가 중요한데 26년치는 내년보다 무려 28%나 다시 내려가서 26년은 올해 숫자랑 결국은 같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이분의 그런 트렌드라면 목표 주가를 그 30만 원 이상 부르는 건 무리였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을 두잖아요. 실질적으로 플레이할 때 0.8이나 0.9, 0.8을 곱해보십시오. 24만 원이니까 목표 주가 24만 원 이상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내다봤기 때문에 어저께 장이 빠지는 것이 단순히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다고 딱 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거 이면에는 이런 얘기도 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뉴스가 나온 상태에서 세론 뉴스의 빌미가 오히려 되는 형국이 된 것이 좀 안타깝지만 그게 어제 현실이었다. 따라서 오늘은 엔비디아가 6% 이상 빠졌잖아요. 하지만 마이크론은 별로 안 빠졌죠.
안 빠졌어요. 마이크론은. 그거는 실적이나 뭐가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은 조금은 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더할 나위가 없다라는 그 기사가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분석이네요. 사실 이제 끝물일 수도 있는 더할 나위가 있어야지 좋은 거지. 이미 더할 나위가 없다는 자기가 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30만 원 이상은 조금 무리였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 아니, 그 목표 주가 네. 30만 원 밖에 안 나온 게 네. 이제 아쉽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익이 35조가 아니고 다른 예. 사람들 40조 이상 나오면은 목표 주가 35만 원 정도 부르면은 실제 사람들은 20만 원 후반까지 가겠다고 느낌을 받는데 지금 이 35조 갔다가 내후년에 다시 곤두박질해서 올해랑 똑같은 거 되려면은 올라가는데 힘들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 마이크론의 그 실적에 따라서 크게 향방이 바뀔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넘버는 전혀 관계없고요. 네. 마이크론 넘버는 그냥 3,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3, 4, 5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4, 5니까 우리로 따지면 2, 4분기에 두 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 실적보다도 그걸 바탕으로 6, 7, 8월 달의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 가이던스가 중요하고요. 넘버는 실적은 66억 6천만 불 컨센서스에 EPS 48센트 정도가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보다 높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하고 더 중요한 뭐죠? HBM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HBM에 대한 뭐가 됐든 간에 HBM에 대한 뭐가 됐든 뭔가 코멘트. 네. 그것이 경쟁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이만큼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지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거기에 톤이 상당히 의미 있을 수 있다. 목요일 날 아침에 얘기입니다. 네, 그 투톱 외에 LG 디스플레이가 요새 관심이 꽤 깊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크게 급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 그럼 잠깐 짚어주신다면. 네네. 좀 늦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봐서 말씀드리면 뒷북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포트는 금요일에 나왔고요. 중요한 거 리포트가 하이닉스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남들 다 하고 주가 올라갔을 때 나오는 리포트는 거꾸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는 오래간만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적 전망이 하반기에 좋아집니다. 애플 때문입니다. 6월 달부터 실적 높이면서 목표 주가 높이면서 그 15,000원에서 했는데 일단 올림픽도 있고 OLED TV도 있고 애플발 OLED도 있고 모멘텀이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빠르게 3분기로 가면 최소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어저께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트렌드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미 반도체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마이크론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넘버를 중요하지 마시고 가이던스와 HBM 코멘트가 중요하니까 실적만 보시고 바로 아침에 판단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유감스럽게도 오늘 내일 사이에 유감스러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미리 선반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1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요. PC 넘버가 혹시 잘 나오면 낮게 나오면 2.6% 이하로 나오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그나마 안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아침까지 어떤 액션을 나쁘게 컷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마음이 편하게 목요일을 바라보는 것도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마이크론 실적과 PC 넘버 2.6%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 명확한 전략이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현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AI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지금 3일간의 조정 이 부분 오늘 좀 반도체주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